반갑습니다. 3학년 학생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디지털 변복조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디지털 변복조 회로. 그래서 디지털 변복조 회로는 회로가 또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회로보다는 어떤 블록도 형식으로 좀 회로의 구성을 많이 알아볼 것 같고요. 디지털 변복조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반가운 소식이 있지요. 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계약을 한다는 거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해서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이제 여태까지 진행했던 온라인 수업에서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수업 일수도 그렇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 계약을 하자마자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이제 졸업할 때쯤에 이제 누구나 응시를 해야 하는 필기 면제자 검정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기 면제자 검정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이제 3년 동안 거의 이제 근 3년 동안 전자통신과라는 전공을 배우면서 전공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 이제 뭐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필기를 면제를 해주고요. 그 과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실기를 이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자통신과는 이제 주로 전자기기 기능사하고 그 다음에 통신선로 기능사 자격증이 이제 해당이 되고요. 전자기기 기능사가 이제 이번에 우리 친구들이 접수를 해서 아마 보게 될 거예요. 전자기기 기능사 이미 딴 친구들은 해당되진 않지만 전자기기 기능사 자격증이 없는 친구들은 꼭 응시를 해서 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6월 이제 22일 날부터 우리가 필기 면제자 검정을 이제 시행을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 계약하고 이제 약 한 4주 정도 남은 기간이에요. 근데 그동안 이제 납땜 연습을 납땜이라든가 회로 연습 등을 이제 뭐 수업 시간을 통해서 많이 해왔지만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그보다는 이제 정말 거의 1, 2주 이상을 밤늦게까지 이렇게 해도 사실은 쉽게 딸 수 있는 자격증은 아니거든요. 물론 운이 좋아서 이제 쉬운 회로가 나온다면 뭐 쉽게 딸 수 있지만 점점 이제 전자기기 기능사 실기 시험이 조금씩 이제 난이도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3학년 학생 여러분들은 선생님 수업 시간이 전자회로 시간하고 그다음 유선통신 구축 운영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제 실기 시험을 준비하게 될 거고요. 또 방과 후에도 이제 여러분들 남아서 실기 시험을 준비해서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온라인 수업을 했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뭐 서술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논술형 그리고 이제 실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행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리가 배우는 변복조 회로 부분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수행 평가를 실기 시험으로 여러분들 수행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하고 나서 이론적인 부분들 한 번 더 쭉 살펴보고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 실험 실습을 통해서 연습을 해보고 그리고 수행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학생들은 더군다나 이제 졸업고사가 2학기 때 이제 마지막 시험으로 이제 시험을 안 보는데 대학 가는 친구들이든 어쨌든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든 어쨌든 여러분들 성적은 이제 3학년 1학기 때까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행평가든 꼭 전공 과목뿐만 아니라 남은 다른
그 인문 과목 등이나 해서 여러분들 성적을 특히 잘 준비를 해야 돼요. 특히 성적이 조금 애매한 친구들은 이번 전공 과목이 이제 시수가 많기 때문에 전공 과목은 수행평가든 그리고 그 다음에 지필평가든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얻으면 여러분들 내신도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디지털 변복조 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제 간단하게 수행평가하고 그리고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아날로그 변복조 회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뭐 AM 변조회로, FM 변조회로, 그죠? 그다음에 PM 변조회로 이렇게 크게 변조 회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학기 이제 수행 평가는 이 아날로그 변복조 회로의 부분에서는 AM 변조 회로를 우리가 이제 실험 실습을 통해서 구성을 해 보게 될 거고요. 납땜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브레드보드 판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구성을 해서 그 브레드보드판을 구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실로스코프나 그 다음에 파형, 주파수 발생기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AM 변조기가 어떻게 신호가 들어가서 어떻게 진폭이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변조도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진폭이라든가 진폭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압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그다음 그런 실습을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평가를 통해서 점수를 여러분들 수행 점수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하고 이제 같이 수업 시간에 요 이제 수행 평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한번 실험 실습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평가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보도록 할 건데 요게 이제 우리가 뭐죠? 이게 어디에 이제 신호가 들어가죠? 2m 쪽에 신호가 들어가기 때문에 얘는 2m 변조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출력단에 어떻게 신호가 들어오는지 반송파 신호와 그 다음에 우리 오디오 신호, 음성 신호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출력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 진폭에 따라 변하는 그죠? 요런 모양을 띤 요런 파형이 나올 겁니다. 네, 진폭이 이렇게 변하는 사실 요 겉에 보면 요건 우리가 파형이 보이진 않아요. 네, 요런 모양을 띠는 파형이 나올 건데 요거를 우리가 수행 평가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또 배울 건데 이제 우리가 그 디지털 변조회로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죠. 디지털 변복조회로 해서 이제 디지털 변조기 회로를 또 이렇게 타임 YC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납땜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납땜을 통해서 회로를 꾸민 다음에 회로를 꾸며서 이 출력 파형을 한번 알아보는 어떻게 출력 파형이 나올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험 보고서를 작성을 해보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실험 실습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은 여러분들 잘 정리해서 이제 지필평가에 대비 잘 하시고요.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우리 실험 실습을 통해서 또 수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디지털 변복조의 개념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변복조 회로의 동작 원리를 설명하고 또 실험을 통해서 디지털 변복조 회로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거 구성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등교 계약을 하면 해보게 될 거고요. 실험 실습을 통해 단계별로 회로의 주요 부분의 입출력 신호를 측정해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과정에서 디지털 변복조 회로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우리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그럼 디지털 변복조, 아날로그 변복조의 차이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건데요. 자, 크게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날로그 신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바꾸는 것이 아날로그 변조라고 하면, 우리 디지털 변복조 회로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기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신호를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모니터 보는 화면에 선생님이 말하는 음성 신호가 그냥 아날로그 신호가 되면은 이게 글씨라든가, 그죠? 어떤 그림이라든가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냥 파형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디지털 신호를 바꿀 것이냐. 여러분들이 배운 디지털 신호는 0과 1이죠. 0과 1. 그래서 0과 1의 숫자들로 선생님의 음성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요게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이 우리가 디지털 변복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변조는 우리가 컴퓨터 통신, 그리고 또 어떤 핸드폰이든 어떤 디지털 기기에든 어쨌든 이런 데 송신되는 어떤 데이터를, 그죠? 아날로그 반송파 신호를 변환하여 전송하는 게 디지털 변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복조는 반대로 통신망에서 수신된 아날로그 데이터를 다시 디지털로 변환해서 우리 눈으로 보이게 하는 것들이 디지털 복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디지털 변조는 아날로그를 어떻게든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디지털 변조 방식은 아날로그와 우리 배웠던 거 비슷합니다. AM, FM, PM 대신 우리는 디지털 변복조를 해서 진폭 변조를 우리는 ASK, 그리고 그 다음에 주파수 편의 변조를 FSK, 그 다음에 위상 편의 변조를 PSK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앰플리튜드 해서 AM, 그래서 ASK, 그 다음에 프리퀀시 약자해서 FSK, 위상 편의 변조에서 PSK. 그래서 A냐 F냐 P에 따라 해서 우리가 알았던 아날로그 변조 방식 이름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진폭 편의 변조는 우리가 앰플리튜드 시프트 킹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편의 변조는 프리퀀시 시프트 킹, 위상 편의 변조는 페이스 시프트 킹, 이렇게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약자를 잘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디지털 변복조 방식의 어떤 특징이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요 어떤 ASK, FSK, PSK가 어떻게 변조되는 방식인지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각 변조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리고 그 파형의 모양, 변조된 파형의 모양 등을 좀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변조 회로의 어떤 블록도도 가끔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특징들을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디지털 변복조의 개념을 좀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변조 방식은 우리가 아날로그 변조 방식을 아까 기본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전송을 할 때는 사실 아날로그로 우리가 많이 보내고요. 그 전송하는 과정의 전에 우리가 과연 이게 어디에서 신호를 쓰는 것이냐. 선생님이 얘기했던 뭐 마이크나 이런 거는 사실 디지털은 아니에요. 그죠? 스피커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우리가 디지털이라는 거는 모니터, 그 다음에 핸드폰 화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LCD 화면,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어떤 글씨로 표현된다거나, 그리고 색으로 표현된다거나, 이런 것들 다 디지털 신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디지털 신호들을 보내기 위해서 이제 아날로그로 다시 바꿔줘야 할 거고요. 전송 선로를 보내기 위해서 다시 어떤 전송 선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온 신호는 다시 디지털화 시키기 위해서 아날로그로 다시
디지털 신호로 0과 1의 신호로 바꿔줌으로써 우리가 눈으로 보일 수 있는 신호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디지털 변복조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송하고자 하는 어떤 이전 정보 신호를 이제 0과 1이죠. 0과 1을 어떤 아날로그 신호의 어떤 진폭이나 그리고 파형의 모양에 따라서 변환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이제 반송파의 신호와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제 어떤 변조하고자 하는 신호파죠. 변조 펄스 1과 0으로 이루어진 파형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아날로그의 신호에서 반송파와 그다음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파가 합쳐져서 P의 변조파가 되듯이 이렇게 아래에 ASK, FSK, PSK로 우리가 이렇게 변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이제 반송파 신호가 요 디지털이 1이냐 0이냐에 따라서 ASK는 어떻게 되죠? 진폭이 1인 경우에는 진폭이 있고, 그죠? 0인 경우에는 진폭이 없고, 다시 1인 경우에는 진폭이 있는데 1이 연속이니까 진폭의 길이가 아무래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는 게 ASK이고, 주파수는 1이면 우리가 주파수의 파형이 이렇게 파장이 많죠. 그죠? 주파수의 크기가 크고 주파수의 크기가 줄어들고 크고 줄어들고를 통해서 우리 신호를 바꿔주는 겁니다. 디지털 신호를. 그 다음에 PSK는 위상을 바꿔준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0도부터 180도로 이렇게 가느냐, 그죠? 이렇게 가던 신호가 다시 0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여기 아래 거꾸로 신호가 이렇게 반전이 되면서 이렇게 가죠. 다시 1일 때는 다시 바뀌죠. 거꾸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신호가 시작이 되면서 신호의 위상이 바뀌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뒤에 가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과서 184페이지로 넘어가서 디지털 변복조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디지털 변조 방식의 어떤 성능을 비교할 때는 주로 이제 비트 에러율과 그 다음에 점유 대역폭의 어떤 크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변조 방식의 성능을 좀 얘기하는데요. 이제 비트 에러율이란 뭐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가 전송된 어떤 신호 중에서 에러의 어떤 차지하는 신호의 비율, 어떤 그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이제 아무래도 변조가 잘 됐느냐겠죠, 그죠?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런 걸 이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 비트 에러율인데 아무래도 비트 에러율이 적으면 적을수록 얘는 성능이 좋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점유 대역폭, 우리가 주파수라는 것은 아무래도 내가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주파수 대역을 그만큼 신호의 간섭을 받을 확률도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주파수 대역이 넓다는 건 그만큼 내가 주파수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신호와 간섭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효율도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어떤 적당량의 대역폭을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신호를 보내면 아무래도 효율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디지털 변복조 방식에 대한 어떤 성능을 비교하게 되는데, 우리가 오늘 배운 ASK, PSK, FSK라는 요 변조 방식 중에서 그래도 PSK가 우리는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다른 방식에 비해서 성능이 가장 우수하고요. 여기에서 이제 교재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QAM이라고 그래서, 그죠? 직교 방식 직교 변조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직교 진폭 변조 방식이라는 게 여기 책에는 빠져 있는데, QAM 방식이 이제 요 세 개보다는 더 좀 효율이 좋다라는 것만 좀 알고 계시고, 뒤에 맨 마지막에 가서 간단하게 또 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ASK, PSK, FSK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자, ASK는 저속 데이터 전송에 주로 이용이 되고요. 아무래도 통신 속도가 PSK보다는 낮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진폭 변조와 같이 어떤 잡음이나 채널 상태에 굉장히 민감해서 PSK와 주로 함께 사용을 하고요. 비교적 어떤 회로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간단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에러 복구 능력은 떨어지다, 에러 성능은 낮다. 그 다음에 FSK는 주파수 변조 방식에서는 어쨌든 FM처럼 각종 잡음에 굉장히 강하죠. 각종 잡음에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신호대 잡음비를 향상해서 간섭 신호의 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교재 184페이지에 나와 있는 디지털 변복조 방식의 성능 비교 표 5-1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표 5-1을 잠깐 보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일단 통신 속도가, 어느 방식이 더 빠른 것인가, 요거 좀 이렇게 중요하게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ASK, FSK, PSK 순으로 봤을 때, PSK 쪽으로 갈수록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 여기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 알아야 될 거는 QAM 방식이 고속 데이터 전송이 PSK보다 낫다 라고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회로는 어쨌든 회로 구현하기는 ASK가 매우 간단하다. 간단하다는 건 회로가 간단하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PSK는 약간 복잡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로가 좀 복잡하다. 아무래도 그럼 QAM으로 갈수록 또 회로가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한 요 두 개 정도는 중요하다. 그리고 에러 성능은 갈수록 어떻게 더 양호하다, 좋아진다. 그죠? 에러율이 더 좋아진다. FSK, ASK, PSK 이렇게 갈수록 달라진다. 여기서 요 표 중에서 요 세 개 정도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잘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변복조 방식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우리 우리 신호가 0과 1이 과연 어떻게 변조되는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지털 변복조 우리가 알아볼 거는 ASK 진폭 편입 역조, 그 다음에 FSK 주파수 편입 변복조, 위상 편입 변복조 PSK를 알아볼 거고요. 각 디지털 변복조 회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먼저 ASK입니다. ASK는 우리 진폭 편입 변조라고 합니다. 진폭 편입 변조. 그래서 진폭 편입 변조는 뭐냐? 신호의 파형의 어떤 값에 따라서 반송파의 진폭을 편의시킨다. 그래서 진폭을 변환시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폭을 변환시켜서 전송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우리 이진 신호인 0과 1에 따라서 반송파의 주파수나 위상은 변함이 없고 진폭만을 변환시키는 방식을 우리 진폭 편입 변조라고 하고요. 진폭이 A인 반송파의 신호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요거를 뭐 외우라고는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파형의 형태가 어떻다. 반송파는 만약에 진폭이 A라면 진폭이 A인 반송파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보 신호가 1이고 1인 신호를 S1 그리고 정보 신호 0인 신호를 ST라고 했을 때 우리 진폭 편입 변조는 우리 이진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정보 신호는 우리 디지털 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 어떻게 해야 되죠? 신호이고 0인 신호는 어떻게 진폭이 우리 아날로그 신호를 이렇게 아무것도 바꿔줘야 되겠죠. 이게 뭐라고요? 파형의 어떤 모양이 없는 변조다. 그래서 1일 때는 진폭이 있는 이런 파형을 가지고 있다. 0, 1인 신호를 우리가 반송파에 우리 반송파 신호는 온오프 반송파에 실어서 어떻게 해요? 비변조파로 이렇게 킹이라고도 얘기가 되겠죠. 비변조파가 되면 1일 때는 우리가 진폭이 상식적으로 발생을 하는 신호로 나타낼 수 있고요. 0일 때는 진폭이 없는
1일 때는 다시 진폭이 있는, 그리고 0일 때는 진폭이 없는, 이렇게 신호가 변환되는 게 우리가 진폭 편의 변조입니다. 뭐 책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어떤 책은 진폭을 크기로 바꾸는 책들도 있습니다. 어떤 책은 여기 0이지만 신호가 뭐 이렇게 낮다가, 그죠? 커졌다가 낮다가 이렇게도 표현하는 교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진폭이 바뀐다는 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니까 요게 여러분들 좀 초점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 값에 따라서 생성된 출력 0과 1이 반송파랑 어떻게 해요? 합쳐져서 ASCII 변조 신호를 생성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0과 1을 가진 그 신호로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이렇게 바뀌는 게 우리 뭐라고요? 진폭 편의 변조. 그럼 반대로 어떻게 되겠죠? 이 신호가 이렇게 거꾸로 가면 우리는 진폭 편의 복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ASK 변조기는 비교적 구조가 간단하다는 특징이 있고요. 공무원 준비하는 친구는 이런 특징들은 조금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구조가 간단하고 보통 1200bps 이하의 저속 디지털 전송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페이딩과 간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지 않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페이딩이란 뭐냐면 수신되는 전파가 지나온 매질 변화에 따라서 수신 전파의 강도가 급격하게 변동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들 영상 편집하는 친구들 좀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페이드 아웃, 페이드 인, 뭐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신호가 원래 신호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전파가 매질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되죠? 어떤 이 신호가 통과해야 되는 매질이 되면 얘가 어떻게 될까요? 전파가 강도가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전파가 이렇게 강도가 떨어지는 이런 걸 이렇게 페이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딩 간섭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거의 사용되진 않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진폭 편의 변조기의 어떤 구성은 이렇게 블록도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가 변환기를 통해서 반송파와 혼합이 된 후에 증폭되어 우리가 이렇게 신호가 변환되는 거, 이게 진폭 편의 변조기의 구형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특징들, 요 밑에 여기 책에 없는 내용들인데 여기로 여기 없는 내용들을 좀 적어놨는데 이런 것들은 책에도 교재에도 좀 별도로 좀 표시를 해두세요. 그래서 구조 원리가 간단하다. 그리고 페이딩이 많아서 저속 데이터 전송용으로 사용이 된다. 라는 특징이 있고, 그죠? 1인 경우에만 캐리어를 전송시키는 방식이죠. 그죠? 0일 때는 파형이 없었죠. 그래서 신호 파형의 값에 따라 반송파 진폭을 편의시키는 전송 방식이다. 진폭 편의 변조가 있으면 반대로 우리는 진폭 편의 복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날로그 신호가 다시 어떻게 되죠? 디지털 신호로 듣기 위해서는 얘를 아날로그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죠? 다시 디지털로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복조기에 수신된 아날로그 신호 변조 신호를 우리는 대역 통과 필터를 통해서 반송파와 같은 주파수를 가진 사인파와 혼합을 한 후에 이렇게 대역 통과 필터를 통해서 우리 반송파와 같은 이렇게 혼합을 통해서 요 대역 통과를 필터를 하면 우리가 원하는 신호만 통과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역 통과 필터에 의해서 고주파인 반송파 성분이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판별기를 통해서 이게 0이냐 1이냐 혹은 0, 0이냐 1이냐 이런 데이터를 판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디지털 신호를 이렇게 복원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진폭 편의 복조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블록도도 좀 기억을 잘 해주세요. 대역 통과 여기에 대역 통과 필터고 저역 통과 필터고 여기 판별기다. 그래서 요 안에 이렇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가려놓고 여기에는 어떤 뭐 회로가 들어가야 될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들도 가끔 공무원 시험이나 혹은 또 기능사 시험이나 또 다른 통신 쪽 관련 시험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저역 통과 필터냐
고역통과 필터냐, 대역통과 필터냐, 아니면 이게 판별기냐, 뭐 아니면 혼합기냐, 이렇게 해서 문제 내고 이렇게 저역통과 필터입니다라고 찾아내는 문제들 이렇게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